저희가 준비한 4위와 7위인데요. 먼저 4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과거 여당 정치인에게 억대의 로비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이 준비가 돼 있나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유동규와 이 김만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한 녹음에 2층 이재명 알면 큰일 난다. 절대 비밀로 해라. 이런 녹음도 있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 세부 상황.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 대장동 보셨죠? 그게 유능한 행정의 달인입니까? 불법과 반칙과 특권의 달인이고 매일매일 말이 바뀌고 이 소리 하다가 표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가서 또 저 소리하고 여러분 민주당 정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0년 전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 씨가 민주당 A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전혀 어느 정도까지 좀 사실에 집중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아마 근데 그 남욱 변호사가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돈을 2억을 배모 씨한테 받아서 전달한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전달한 이유가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공영 개발로 하니까 민간 합동으로 막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 이런 이제 그 목적이라든지 전달 경위가 상당히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 이런 이제 보강 증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보좌관하고 의원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엇갈릴 때는요, 결국에 누가 거짓말을 할 실익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 김만배는 2억 주면 뇌물 공여로 추가 처벌되고, 그다음에 보좌관이나 의원도 처벌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거짓말을 죽기 살기로 할 실익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가 이게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본인이 거짓말에 대해서 유리한 게 전혀 없는데. 물론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 실익은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주가에서 뭐 본인 제가 가벼워지거나 뭐 본인도 잘못하면 이게 처벌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검찰이 지금 이게 배모 씨도 뭐 두세 번 했지만 제대로 이게 그 보좌관이나 의원을 소환도 안 하고 제대로 이게 조사하지 않는 게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게 서 변호사님, 이게 결국은 야권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을 민영에서 공영개발로 넘기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 그 로비의 목적이 예.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공영으로 하면 그럼 이게 본인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민간 합동으로 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로비를 한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최윤길 의장이나 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도 그 통과될 때 실제 2012년부터는 김만배 씨를 이게 그 로비스트 겸해서 실제 영입해서 로비를 이게 맡겼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전혀 이게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고 상당히 그 구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몇 차례 조사를 했고 조사가 없었다. 검찰이 좀 솜방망이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김조욱 교수님. 네. 민주당 그 해당 A 의원실은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고 선거 개입이자 더러운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난다. 김만배 씨도 그렇고 당사자들은 사실 무근이나 강력 부인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만배 씨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개월 전에 이미 조사를 받은 내용이다. 사실과 다르다. 남욱 변호사가 진술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다르고 검찰에서도 해당 건으로 관련자를 모두 조사했다.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 같은 경우는 김만배 씨랑 아무런 일면식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기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 아직 확인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언론으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뭐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예. 과거에 2020년 정 회계사 녹취록에 나와 있다는 김만배 씨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카드면 윤석열 후보 죽어라고 하는 건 그럼 왜 진실입니까? 제가 볼 땐 팩트를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추정하면 안 돼요. 예. 적어도 법률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증거와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추정으로 그것이 범죄가 있다고 얘기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돼요. 특히 선거 기간엔 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나와 있는 건 진술밖에 없잖아요. 그럼 진술한 내용만 나오면 그것이 예를 들면 유죄의 증자가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얘기했던
이 카드면 죽어라고 한 얘기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는 등치시킬 수 없으니까 제발 좀 더 많은 객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추정이 아닌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단순히 남욱 변호사의 진술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진술이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2억 원을 그 저 배모 씨가 저 김만배 씨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배모 씨를 조사해 보니까 2억 원 내가 김만배한테 준 거 맞다 여기까지 진술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2억 원이 김만배한테 간 것까지는 확실하고 그럼 그게 이제 그 A 의원의 보좌관까지 갔느냐 이게 문제인데 두 분 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그 보좌관이 그 성남시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일했다는 보도도 있고 또 두 분이 또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두 분이 뭐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인연이 있다면 전혀 또 모를 수는 없는 거니까 작년 11월에 이런 진술이 나왔다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장혜찬 평론가님.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저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당시 여당은 새누리당이라는 물음표 저 SNS에 올렸다가 썼다 지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긴장이 많이 됩니다. 이 국민의힘 선대본 본부장으로서 이재명 후보 표 뺏어오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한준호 수행실장이나 이경 대변인 같은 분들이 이런 SNS를 올려서 이재명 후보 표를 깎아먹고 있으니 저보다 역할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긴장이 좀 바짝 되는 감이 없잖아 있고요.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이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SNS 게시물을 이경 대변인도 올렸어요. 후보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수행실장과 후보의 입 역할을 해야 하는 대변인이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거 그 당시 여당 새누리당 관련인가 보다 신이 나서 SNS에 글부터 올렸다가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글을 쪼르르 내리는 모습.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이 세금으로 정치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여야 모두의 공통된 목표여야 할 텐데 이런 가벼운 모습이 자꾸 노출되면 국민들이 아까워서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긴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회의원 특히나 이 배지를 달고 계신 분이라면 언행 하나하나에 조금 더 신중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닐까 합니다.